알아차림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일까요? 30년간의 영적 추구와 수련 끝에 깨어남이 일어난 콜린 드레이크. 그는 알아차림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험의 바탕이기에 알아챌 수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1-6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콜린 드레이크의 경험을 탐구하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의 속성을 탐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문장을 음미해보자. 우리 각자에게 삶이란 매 순간순간 경험되는 것들의 연속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험은 태어날 때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런 개개의 경험들이 합쳐져서 내 삶이라는 하나의 큰 전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잠시 멈춰 살펴본다면 매 순간이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경험되는 모든 순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감각, 그리고 그 생각과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감정과 느낌은 생각과 감각의 조합이다. 생각과 감각은 순간적이다. 금방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대상이다. 다시 말해 지각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알아차림은 항존하는 주체이자 생각과 감각을 지각하는 자다. 잠자는 동안에도 꿈과 수면의 질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다. 그래서 어떤 소리 혹은 불편한 감각처럼 감각의 세기가 강해지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감각은 알아차림 안에서 나타났다가 알아차림 안에서 존재하며 다시 알아차림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몸, 마음은 이 알아차림, 즉 항존하는 주체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련의 대상으로 경험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일체의 외적 대상 혹은 사물은 생각과 감각의 조합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 명칭을 안다는 것 등등의 조합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면 그게 실제든 상상이든 그 뭔가에 대한 생각 혹은 감각이 일어나야 하고 그 생각과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우리의 경험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존재했다가 사그라드는 항존하는 기저 배경이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에 의존하며 모든 행위가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살아있는 세포 수준 및 그 이상의 수준에서도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자도 관찰받으면 행동이 달라진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몸, 마음, 즉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도 이 알아차림은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이 알아차림이다. 이제 알아차림의 특성이 정해져 있는지 알아차림 자체를 탐구해보라. 우선 명백한 것은 이 알아차림이 힘들이지 않고서도 저절로 존재하며 인식된다는 것이다. 몸, 마음이 전혀 애쓸 필요가 없으며 생각과 감각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이 알아차림을 없앨 수 없다. 그 다음 이 알아차림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항존하며 선택의 여지 없이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만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으면 결코 시간이나 장소를 경험하지 않는다. 사실 이 알아차림에는 아무런 특징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특성은 그 특성의 부재로 알게 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리는 침묵 속에서 일어나며 침묵 속에 존재하며 침묵과 대비되어 알게 되고 침묵 속으로 다시 사라진다. 이 알아차림은 완전히 순수하다. 알아차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모든 대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며 잠시 존재하다가 알아차림, 그 영속적인 주체 속으로 다시금 사라진다. 자신을 이 알아차림과 동일시하면 깨어남의 관점에서 얻을 것도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자기 자신인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바로 이 알아차림임을 마음이 인식하는 것뿐이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빛을 발하는 고요한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특성 없는 알아차림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알아차림이다. 모든 노력과 추구, 욕구를 내려놓고 이미 당신 자신인 이것과 동일시하라. 몸, 마음이 아닌 이것과의 동일시는 그 즉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채 언제나 고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특성 없는 알아차림이긴 하나 이것을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알고 인식할 수는 있으나 경험의 영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이 이것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 안에 존재하며 이것 안으로 다시금 사라진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스크린이 아니라 영화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몸, 마음이라는 영화가 그 위에 비춰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순수한 스크린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특성 없는 알아차림으로써 인식하는 것은 지복, 즐거움, 휴식, 그리고 깨달음, 보편적 사랑 등의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자유를 얻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 및 자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상관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본질은 경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 또한 그렇게 의심을 여지없이 확고하게 알 수가 있다. 영화가 아무리 괴롭고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라 해도 그것이 영화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즐기기는 한다. 영화는 순수한 오락거리이고 우리가 영화 속에 갇혀서 거기에 완전히 동의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본질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이 변형된다. 더 이상 경험에 동의시되지 않는다. 경험을 그저 즐기고 왔다 가는 일시적인 상태로 경험을 수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과 감각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할 힘을 잃어버린다. 이제는 생각과 감각을 자기 존재에 대한 지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각은 바다에 물결치는 파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으로 바다나 하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저 왔다 사라진다. 콜린 드레이크의 경험을 탐구하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알아차림이라는 본질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더 이상 경험에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